안녕하십니까. 김경국TV 시작하겠습니다. 온갖 수단을 동원해서 민주당의 공천장을 거머쥔 소위 친명 인사들의 자질이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비명 횡사 친명 횡재야 어찌됐건 이미 끝이 났으니까 그렇다 치고 횡사를 시키고 횡재를 했던 사람들이 실력이나 입증이 되면 어쩔 수 없이 잊어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재명 대표가 비명계들을 쫓아내고 그 자리에 대체제로 고른 친명 인물들의 면면에서 하나둘 실패작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먼저 그나마 민주당에서 양심은 가지고 있어 보이던 박용진 의원을 제치고 공천장을 거머쥐었던 정봉주 전 의원, 공천 3일 만에 공천장을 빼앗겼습니다. 과거 발언들 때문입니다. 과거 완료가 아니라 현재 진행형인 막말이었던 것입니다. 온갖 막말을 일삼았고 심지어 가정폭력까지 드러났습니다.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이 진짜 정봉주의 이런 이면을 속내를 몰랐을까요?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정봉주 원래 막말의 대가였습니다. 과거 낙곰수 시절부터 그랬습니다. 당연히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혹시 이재명 대표가 동료의식을 느꼈을지는 모르겠지만 알고 있었던 것은 분명할 겁니다. 아니면 정말로 처음부터 박용진 의원을 축출하기 위해서 일회용 소모품으로 정봉주 전 의원을 사용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사흘 만에 쫓겨난 정봉주 전 의원, 지금쯤 어디서 술잔을 기울이고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누군가는 또 새 부대에 담길 새술이 되어서 공천장을 들고 있을 것입니다. 정봉주 전 의원이 1번 폭탄이었다면 2번 폭탄이 터졌습니다. 경기도 안성갑 경선에서 현역인 친문계 전해철 의원 꺾고 본선행 티켓을 따낸 원외 친명 강성입니다. 양문석 전 방송통신위원회 심의위원 이야기입니다. 공천을 받기 전부터 사실 막말 경계령이 내려졌던 인물이기도 합니다. 친문계에 대해서 수박의 줄기를 뽑아내고 수박을 깨부수겠다 이런 과격한 말을 하는 등 발언들이 굉장히 격했었기 때문입니다. 정봉주 전 의원의 막말이 개인적인 내용이었다면 2번 폭탄인 양문석 후보는 민주당의 정신을 건드린 막말입니다. 민주당은 걸핏하면 노무현 정신을 운운해왔죠. 김대중 노무현 정신을 운운해왔는데 양문석은 그 노무현 정신을 송두리째 훼손시켰을 뿐만 아니라 정면으로 비난했던 사실이 드러난 것입니다. 물론 저야 동의하지 않지만 이명박 전 대통령의 최악의 대통령 그 언저리 어디에 놓아놓고 노무현 전 대통령을 이명박과 유사품으로 취급했습니다. 표현 방식도 처음부터 끝까지 줄곧 노무현 씨였습니다. 노무현 정권은 실패한 정권이다. 이런 내용이 핵심이었습니다. 양문석 후보는 언론연대 사무총장이던 2008년 5월 그러니까 노무현 전 대통령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 정확하게 1년 전입니다. 양 후보는 인터넷 매체 미디어스에 며칠 간격으로 이명박 노무현은 유사불량품이다. 또 미친 미국소 수입의 원죄는 노무현 이런 글들을 기고했는데 노무현 전 대통령이 향수를 그리면서 노무현 정신을 강조해온 민주당이 수용하기는 힘들어 보이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노무현재단 이사장을 맡고 있는 정세균 전 총리가 공천 철회를 요청할 만한 글들입니다. 정 전 총리는 오늘 기자들에게 당이 상황을 직시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될 것으로 보인다. 당의 이 같은 의사를 직접 전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무리한 친명계 공천으로 민주당 도처에 깔린 지뢰가 하나씩 터져가고 있는 그런 형국입니다. 양 후보의 발언은 형식이나 내용으로 볼 때 또 강도 높은 수준의 징계가 불가피해 보이는 글들입니다. 이재명 대표가 친명 중에서도 충성도 높은 강성 친명인 양 후보를 어떻게 처리할지 주목됩니다. 재미있는 글들이 많은 일단 제가 조금 길더라도 발췌해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우선 이명박과 노무현은 유사불량품 이런 제목의 칼럼에서 양 후보는 국민 60-70%가 반대한 한미 FTA를 밀어붙인 노무현 전 대통령은 불량품이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노무현, 이명박 두 전직 대통령을 비교하면서 극과 극의 유사품에 똑같이 속았다는 장탄식과 분통을 서울 한복판에 촛불을 들고 나온 청소년을 비롯한 남녀노소들이 터뜨리고 있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노무현 씨가 무려 4년에 걸쳐 국민들을 불안에 떨게 한 일로 인해 마지막 1년 동안 지지율이 20%에 머물렀다 이렇게도 지적했습니다. 그러니까 4년 내내 정치를 제대로 못해서 마지막
국회에는 지지율이 20%대까지 떨어졌다는 지적이었던 것이죠. 또 이명박 씨는 노무현 씨와 유사품 취급을 당하면 당할수록 대통령으로서의 권위도 함께 떨어질 것이다. 노무현 씨의 실패 중 가장 큰 요인은 끊임없이 국민들을 불안하게 만들었던 것이다 라고도 지적했습니다. 노무현 정권에서 이명박 정권으로 정권이 교체된 데 대해서도 이명박 씨가 훌륭해서가 아니라 노무현 씨가 잘못했기 때문에 잡은 정권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이제 미친 미국 소수입의 원죄는 노무현, 이런 제목의 칼럼에서는 노무현 씨는 씻을 수 없는 국가적 과오를 저지르게 되는데 그 과오의 알파와 오메가가 바로 한미 FTA를 추진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노무현 전 대통령이 잘못한 일들을 일일이 지적한 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봉하마을에서 환경운동을 한답시고 마을 청소하러 다니는 노무현 씨를 찬양하는 일부의 기억상실증 환자들을 보면 한편으로 안타깝고 다른 한편으로는 그렇게 한국 사회를 벼랑 끝으로 몰고 간 양반이 그런 지지 세력을 여전히 유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복도 많다는 생각이 드는 것도 사실이라고 적었습니다. 이어서 환경운동? 그것도 기막힌 아이러니지. 국회의원 시절에는 새만금 간척사업 반대한다던 노무현 씨가 대통령이 되고 나서 그래도 새만금은 계속되어야 한다며 말을 받고 한국의 갯벌을 훼손한 것을 우리는 기억한다. 환경의 구조적인 측면은 작사를 내놓고 환경운동을 쓰레기 치우는 일로 등치시켜 낙향한 대통령으로서의 우아함을 즐기는 노무현 씨에 대해서 참으로 역겨움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고도 비판했습니다. 양 후보는 또 이명박 씨가 미국 미친 소수입의 결과이면 노무현 씨는 미친 미국 소수입의 움직일 수 없는 원인이다. 노무현 씨는 당당함을 접어야 한다. 노무현 씨는 속죄하는 마음으로 마을에 봉사해야 한다고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이명박 정부가 경찰을 동원하여 불법 집회의 주동자를 조사하겠다며 방방 뜨는 것도 지금 이명박 정부가 조중동의 힘을 믿고 청소년들을 정신적 미숙아로 매도하며 배후 세력 운운하는 것도 다 노무현 씨로부터 배운 노하우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적었습니다. 한마디로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무조건 싫다는 내용인 것입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 재임 당시 보수 진영 일각에서는 길 가다가 넘어져도 노무현 탓이다 이런 말들이 한때 나오기도 했었는데 양 후보의 글이 바로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저는 노무현 전 대통령이 국회의원 되기 전부터 지켜봐온 사람으로서 노 전 대통령을 그렇게 썩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양 후보의 두 칼럼을 읽으면서 민주당 입장에서 볼 때 노무현 전 대통령을 이렇게까지 비난한 양문석을 안고 갈 수는 없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양 후보의 칼럼 내용에 대한 동의 문제는 차치하고 지역구를 대변하는 국회의원이 되겠다는 사람의 용어와 또 과격성, 비천함 이런 부분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진영을 떠나서 전직 대통령에게 이명박 씨, 노무현 씨 이런 표현은 뭐라고 할까? 싸구려 같다고나 할까요? 어쨌든 점잖지 못한 표현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렇게 표현한다고 비판 대상이 낮아지는 것도 아니고 또 본인의 격이 높아지는 것도 아닙니다. 글을 읽는 사람들도 어딘가 불편해지기 마련입니다. 또 양 후보는 당시 그래서 한미 FTA 체결이나 미국 소수입에 대해 거품을 물고 반대한다는 입장을 보였는데 지금 결과는 어찌 됐습니까? 한미 FTA나 미국산 소수입이 과연 그렇게까지 반대할 정도로 우리 경제에 나쁜 영향을 끼쳤습니까? 지금도 그 생각에 변함이 없는지, 만약에 그 생각에 변함이 없다면 더 큰 문제죠. 지방 현장 유세 중인 이재명 대표는 오늘 양 후보와 관련된 기자들의 질문에 엉뚱소리를 했습니다. 여러분 반갑다. 긴 시간 함께 해줘서 고맙다. 울산 시민 여러분들이 잊지 말고 행동해서 윤석열 정권의 무도한 폭증을 멈춰달라. 이런 말로 이런 동문서답으로 일관했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을 불량품에 비유한 양 후보에 대한 처리 문제는 이재명 대표의 또 다른 숙제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